네, 342페이지 16번 문제.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다음 중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 쉽게 표현해서 평면적 강행 규정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쓰는 얘기가 뭐였어요? 2차 뭐다? 헤매. 이는 뭐예요? 이는 첫 번째 이기 뭐 된 경우 연체됐을 때, 그죠? 해지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일기만 연체해도 해지한다는 특약은 2기보다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뭐다? 무효. 차는 뭐예요? 차는 네? 차임 뭐죠? 증, 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뭐다? 강행 규정. 임차인은 절대 감액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무효. 세 번째, 해가 뭐에게? 이게 바로 뭐가 없는 거? 기간. 약정 없을 때 하는 해지 통고. 675보다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뭐다? 무효. 매는 뭐죠? 매. 무슨 물, 무슨 물? 지상물하고 뭐가 있다는 거? 매수 청구권하고 무슨 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지상물 할 때는 타이틀 제목이 아까 두 글자 뭐? 응? 1차적 갱신 청구권 예스가 아니고 노 했을 때 무슨 물? 부속물은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독립성 있는 거. 임대인으로부터 뭐 한 경우? 매수한 경우. 이런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뭐다? 그렇죠.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억에 양도, 전대, 임대인의 동의 규정은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 없을 때는 뭐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다음, 니은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 여기 차자 들어갔네. 그러니까 뭐예요? 강행 규정. 디귿 임차인의 필요비 상한 청구권. 2차 헤매 없으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리얼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무슨 통고? 해지 통고. 그죠? 여기 들어가 있죠. 다음 미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지상물 그 다음에 부속물 다 어디 규정? 강행 규정. 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때 이제 물권법에서 이건 물권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맨날 술 2차까지 먹고 공부 헤매니까 뭐라고 쪼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충청도 사투리 나오잖아요. 전, 저유, 상관, 마유. 그 다음 뭐예요? 지나자라지. 전이 뭐야? 전.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예?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 범위, 종물, 부합물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죠. 유는 뭐예요?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죠. 그 다음 뭐예요? 상ling 관계 달리 정할 수 있죠. 관습 법정 지상권 배제 특약. 유효.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 그건 달리 정해도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막 지문 속에 막 이런 것이 막 섞여 들어가 있을 때, 아, 그게 그거구나. 그거 연결하는 과정만 연습하면 돼요. 왜? 지문이 항상 이렇게 막 복과 나오니까. 그래서 16번은 2차 헤매가지고 연습하면 된다. 다음 우측에 갑니다. 18번. 건물 임차인이 병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 의리를 뭐 했다?
동의했다. 살짝 비틀었네. 보통은 갑을병인데 바꿨죠. 그죠? 을갑병. 자, 을과 갑 사이는 종전의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뭐한다? 유지한다. 이건 양도가 아니고 뭐이므로? 전대이기 때문에 을갑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죠. 양도가 아니고 뭐다? 전대. 갑병사의 관계에서는 전대차 계약 내용에서 정해지겠죠. 갑병 관계는 전대차 계약로 정해지겠죠. 자, 세 번째, 병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전 차임을 갑에게 뭐하더라도 지급하더라도 을로서 을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차임을 언제 줘야 돼요? 응? 지금 지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병은 자신의 지급 기준 이전에 누구한테 차임을 지급한 것, 갑한테 지급한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까불면 안 된다. 예? 을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병도 언제 준 것 가지고는 자신의 지급 기준 날 지급한 것 가지고는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즉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은 갑한테 25일 날 차임을 줘야 되고요. 갑은 을한테 차임을 23일 날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23일 날 뭐가 안 들어와? 아니 23일 날 뭐가 안 들어와? 차임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전화해서 병한테 전화해서 며칠 날 전화했을까? 에? 안 들어오니까 을이 며칠 날? 24일 날 병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5일 며칠? 25일 누구한테 줄 차임을 갑에 줄 차임을 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병이 뭐라고 그래요? 병이 뭐라고 그래? 하도 갑이 뭐한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며칠 날? 응? 22일 날 내가 이미 차임을 뭐 했다? 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미리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다? 변제기 전. 정상적으로 준 날짜 가지고는 당연히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지만 변제기 기준 이전 지급한 것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병도 미리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인간적 차원에서 미리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난 인간적 배려를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에서는. 그게 판례 태도고요. 네 번째, 을과 갑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죠. 병이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을한테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할 것은 갑 동의가 아니에요. 누구? 을동입니다. 18번은 그 3번 판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344페이지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다. 임차권은 소속이 어디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동의를 맡아야 되겠죠.
물권, 전세권, 물권, 지상권은 동의 맡을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값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값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조문에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는 부담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 조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자신의 지급 기준 이전 미리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고 정상적인 준 날짜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세 번째 지문,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값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했다. 이때 임대인 값과 임차인 을 합의로 계약을 뭐한 때에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겠죠. 네 번째, 임차인이 뭐 했을 때? 파산 선고 받았다. 임대차 기간이 약정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계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즉시 해제가 아니고 해지 통고입니다. 그래서 635조, 636조, 637조가 전부 다 해지 통고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즉시 해지, 이 말은 해지가 도달되면 즉시 소멸한다는 얘기고, 해지 통고는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675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죠.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무슨 단어랑 무슨 통고?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통제할 의무가 없다면 안 되겠지. 통제할 의무가 뭐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그 앞에 줄 거 하나 더 되겠다. 20번 갑시다. 20번부터 하고.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수의 토지를 임차한 후 특징,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란 말인데, X토지를 병한테 전대했다. 항상 문제 풀 때 동의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1. 을은 병한테 X토지를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똑같아요. 갑도 을한테 그런 의무가 있고 을도 병한테 그런 의무가 똑같이 뭐한다? 존재하겠죠. 두 번째, 갑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뭘까요? 이번 지문 앞에 포인트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돼 있죠. 뭐 한다고?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을 때 갑은 무슨 권이 있고요? 을은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전대했을 때 자, 갑은 간접 점유고 무슨 점이고 을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자,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으니까 무슨 전대예요? 자, 이때 을이 병한테 전대했을 때 이 병의 점유는 자, 직접 점유자한테 침탈입니까? 침탈이 아닙니까? 침탈 아니죠. 자, 누구도 침탈 아니다. 갑도 뭐가 아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 몇 조 못 던질까요? 못 던지겠죠. 단 걱정하지 마세요. 몇 조 가지고 공격하면 돼요. 그리고 이 을병 사이에서 지금 이 계약이 존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뭐 받을 수 있다는 걸까? 차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임에 대신하는
차임에 대신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에 포인트가 뭐다? 존속한다고 됐잖아. 그럼 여전히 을한테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예요. 또 세 번째, 갑은 을과 임대차에게 뭐 하는 동안, 존속하는 동안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여전히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차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뭐 하는 경우, 현존했을 때 갑이 X토지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한테 건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동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병이 갑한테 지상물 매수권을 인정하겠습니까? 동의가 있었다면 몰라도, 뭐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가 없을 때는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한테 X토지를 뭐 했다면, 자, 부부지간의 전대는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동의 없는 전대가 될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22번 봅시다.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 체결하였다. 뭐라고 됐을까요? 설명 중 틀린 것. 을이 미등기 토지 임차권이라도 건물을 축조하여 점유하면 대항력을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까 뭐 기억나요? 무슨 건 등기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했던 게 뭐 있었어요? 토지 빌렸으면서 을이 토지 임차권 뭐 하지 않았지만, 등기하지 않았지만 여기다 건물을 뭐 해서 신축해서 이 건물에 뭐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혹시 이 뒤에 이 토지 들어온 사람 있겠지? 그러면 이 등기가 이 등기보다 빨라요, 늦어요? 그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아니, 족보가 있어야지 대항하는 거지. 거기 점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점유 관계가 없죠. 실제 시험에서 이런 질문은 안 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기출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번 지문 X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권이 만료가 됐다. 지상건물이 현존. 을은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고? 1차적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이를 노하면 그때 비로소 일방적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해서 매매를 완성시킬 수 있죠. 세 번째, 갑을 간 특약으로 단 1기만 연체해도 임차권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죠. 아까 몇 기보다 짧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니까. 네 번째, 을이 2년 차임을 연체했다. 갑은 연체된 차임채권을 가지고 을 소유 지상 건물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별도 등기가 없다 해도 당연히 저당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거는 법정 저당권이라고 해요. 무슨 저당권? 토지를 임대했는데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인이 최후 2년 차임채권 가지고, 몇 년 가지고? 최후 2년 차임채권 가지고 그 부동산을 뭐 하면? 압류하면 저당권 같은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가 되면 2년분 차임채권은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법정 저당권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갑의 동의에 을은 임차권 뭐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전대할 수 있으나 무단 양도, 무단 전대의 경우에 갑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무슨 사유? 해지 사유가 되겠죠. 다음 넘기시고요. 348페이지 24번 지문 읽다가 시간 다 가겠죠.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 월세 300만 원에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자, 키워드가 나왔네요. 원상회복. 무슨 회복? 자, 원상회복에 들어간 말은 뭘까요? 원상회복에 들어간 말은 뭘까요? 그렇죠. 무슨 회복이에요? 원상회복에 들어간 말은 뭐냐면 무슨 비하고 무슨 비? 포기 특약이에요. 이 특약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거 없잖아 지금. 무슨 규정? 그러니까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죠. 네? 그러면 이 필요비 육비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이것도 포기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치권 뭐 하는 거? 포기 특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뭐를 포기한다는 것은? 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뭐도? 종. 자, 부속물 매수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네? 이건 강행규정이니까 거기 하지 않는다 그 특약은 무효가 되겠네. 그러니까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거야. 유익비 상한 청구권하고 부속물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주방시설, 건물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 인정됐죠. 여기 주방시설은 부속물이다, 부합물이다. 부속물, 부합물. 네? 속이야, 합이야. 속. 구성 부분이 되면 아까 뭐라고 됐고, 부합물이고 구성 부분이 안 되면 부속물. 오케이? 설치 비용을 지출해서 음식점을 개업했으나 영업이 뭐 하자?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뭐 하고?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식들 많이 문 닫죠. 또 닫은 바람에 또 알바생도 날라가고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뭔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왜? 앞으로 이제 못 쓰고 다닐 거야 이제. 해외여행 자주 갈까 말까가 이제. 나갔다가 거기서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 돌아오지도 못하잖아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생각하는 거, 나는 자격증 따가지고 오래 따가지고 뭐 할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 자료를 많이 모아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옳은 것입니다. 1.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가지므로 맞습니까? 기간 끝났잖아요. 그죠? 사용 쓰지 않고 있죠. 그럼 어쨌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갑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시작. 돌리세요. 뭐 이거 탈 물건을 뭐 하다가 따단딴딴딴딴 그 물건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죠. 그럼 거기 있는 보증금은 이거 안 맞잖아. 주인의 부동산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 상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말은 틀렸다는 얘기지.
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 3편 채권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를 풀어야 되지 2편 물권 유치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1번 지문이 맞다면 뭐가 맞다면 1번 지문이 맞으면 주택임대차 보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 만들 필요가 없다 이야기야. 이때 머리가 쭈삐쭈삐 솟아야 되는데 이래요? 아니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무슨 권 행사했으면 주인 바뀌거나 말거나 계속 뭐 하면 돼. 쫓겨나지 않고 개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유치권이 소속이 몇 편? 2편 물권 올 주장 유치권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3편 채권 only 동시이행 항변권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변권 갖고 있다가 뭐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항변권은 계약한 이 사람한테 하는 거지 새로운 주인한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 안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쫓겨나지 않도록 만든 무슨 법?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법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리 주방시설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주방시설은 부속물입니까? 부합물입니까? 건물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 인정되면 부속물이죠. 갑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상물일 때는 탱해서 노하면 들어가는 게 지상물이고 부속물은 뭐예요? 동의 얻었거나 매수, 동매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부속물이지 무슨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지문은 X다 그런 얘기야. 지상물은 뭐라고요? 동의 아니 갱노. 부속물은 동매. 네 번째 을이 세 번째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이 사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습니까? 임차는 음식점을 폐쇄했잖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할 이유가 만약 계속 뭐 하고 있으면 사고 있으면 당연히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줘야 되겠지만 폐쇄했죠. 수익하고 있지 않죠. 3번 질문 틀렸고 네 번째 을이 부속물 매수권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부속물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거꾸로 질문할게요. 부속물 매수 청구 가지고 유치권 가능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해봐. 또 공식 해봐. 뭐 타인 물건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타인 물건 지출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죠. 부속물은 지 거지. 아니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자기 소유 물건 아니에요. 부속물은 임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는 타인 물건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지 자기 물건 가지고 유치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논리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글자 가지고 유니까 유치권이고 부는 유가 아니니까 유치권 아니다 할 수 있는데 논리를 갖고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속물 가지고는 뭐가 안 되고 유치권 안 되고 매매가 됐으면 주고받는 건 거기 3편 채권 동시행 관계 아니에요? 무슨 관계? 그건 맞는 질문이죠. 동시행은 몇 편에 있어요? 3편 채권. 유치권은 2편 물권. 그러니까 2편 물권 유치권하고 3편 채권 동시항변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2편 물권 전세권하고 3편 채권 임차권하고 비교하듯이. 그러니까 2편과 몇 편에 비교해요? 3편 비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속물 청구는 임대차 종료시 인정되죠. 그렇죠?
갑을서의 임대차 계약이 의뢰 채무 불량으로 해지되더라도 인정된다. 매수 청구권은요,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면 안 되지. 잘못이 없을 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기연체 해지 당한 경우는 이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면 안 되지. 근데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권 인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뭐가 없는 거니까. 잘못이 없는 거고 이건 잘못이 있는 거니까. 24번 별표 해두시고요. 자꾸 연습해 두세요. 자, 우측에 25번 가봅시다. 임대차 종료 시 법률 관계 설명으로 틀린 것. 1.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뭐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됐다 이야기죠. 잘못 있네. 부속물 갖지 못하죠. 두 번째,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 매수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등기 유무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된 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뭐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죠. 자, 충당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예요? 임차인의 자유입니까? 임대인의 자유입니까? 속된 말로 할게요. 까고 안 까고는 누구 자유예요? 주인 자유지 임차인 자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통상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다고 볼 것이다. 논리 모순이죠. 거기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새로운 임차인부터 받는 것을 뭐 하겠다? 허락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젠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 무슨 법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임차인한테 권리금 보호해줘 안 해줘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있잖아요. 그 조문은 해결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다섯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뭐가 된다? 매수권이 허용된다. 지문 읽으면서 팍팍 눈에 들어옵니까? 지문 한 두 줄만 넘으면 정신이 없죠. 자, 건물이 있는데 사업하다면 일정한 토지 면적이 필요하죠. 근데 이 토지는 을 거고 갑 거고 이 토지는 을 겁니다. 근데 이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임대차를 했고 뭐를 했고 무슨 대차했고요? 네, 위에는 뭐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건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뭐 설정했다고요?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었다는 얘기일까? 양쪽 걸쳐서 지었다 이야기예요. 그럼 임차지가 이쪽이에요? 임대차는 아랫부분이죠. 그러면 이 임차지 상에 있던 이 건물 부분만, 무슨 부분만? 갑한테 뭐 하라고? 네? 갑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가면 안 돼? 여기 하면 안 되겠지. 그 대신
이 부분이 이 선 따라서 딱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있도록? 구분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뭐 한다?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무슨 소유가 안 되면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혹시 토지를 임차할 때도 이 경계선 따라서 딱 뭐 할 수 있도록 구분 소유될 수 있도록 건물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몇 번 질문?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고 했겠죠? 이 경우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임대차에서는 2차 헤매가지고 중심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가 3편 채권입니다. 일반법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 전략을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몇 문제 나는지 알면서 공부하셔야 돼. 총칙은 10문제. 몇 문제? 1편 총칙은 몇 문제다? 10문제. 2편 물건은 14문제. 몇 문제? 3편 채권은 계약은 10문제. 그 밑에 이제 무슨 특별법은? 민사특별법은 몇 문제다? 6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건 각 법별로 하나 정도씩. 그럼 특별법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챕터 보세요. 챕터 5개 나오잖아. 주택 임대차 하나, 상가 하나. 5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 물론 이제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어. 보통 법별로 몇 개? 하나씩. 그러면 각 법마다 특징이 있을까 없을까? 그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주택과 상가는 여러분들 수없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중개사법하고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고. 세 번째 무슨 법? 가등기 담보 뭐 기억나? 청팀, 백팀. 뭔 팀? 아까 제가 소비대차. 무슨 대차? 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폭리 취할 때 등기 등록됐을 때 이 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소비대차 아닌 채권 가지고는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청팀, 백팀. 다음 네 번째 집합건물 소유는 뭐가 생각나요? 방콕 하는 데가 어디야? 방콕. 전유 부분. 문 열고 나오면서 이제 뭐가 시작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내려가야 되겠지. 그게 무슨 부분? 또 101호가 집합건물 관리소로 쓰는 경우도 있어 없어? 또 가끔 아예 그냥 한 전체를 독서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게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밖에서 땅 밟으면 대지 사용권. 무슨 권? 그래서 전유 부분이 가면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 전유 부분 갈 때 대지 사용권은 상대적 일체성. 저당권에서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되면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주정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일체성을 좀 기억해 두세요. 무슨 법에서는? 집합건물법. 그래서 기출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3가지. 시작. 공부 안 해요? 실명 봐서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양자간 이전형 명의신탁. 얘가 사가지고 꺾어지는 경우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조용히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뭐다?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중개사법에 실명법 얘기 나와 안 나? 내가 보니까 있던데. 그럼 여기서 헤매면 거기도 헤매는 거지 뭐. 여기서 잘 돼서 있으면 거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 법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